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박진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제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건의안에는 이번 순방 외교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순방 갔을 때 영국에서 조문 못 간 거, 뭐 일본의 뭐 굴욕 외교, 바이든 48초 만난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 비속어 논란이었겠죠.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발의한 다음에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로 표결이 안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날아가는 거고요. 예. 근데 마침 오늘 내일 이틀간의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려고 여야에서 합의해서 잡아놓은 건데, 그래서 의장이 뭐 새로 소집해야 되는 부담이 없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다만 야당에서는 의사 일정을 이제 합의해야 된다. 그 안에 어떤 그 안건을 어떻게 올릴지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회의 열리는 거는 뭐 확정적이지만 예. 의견을, 그러니까 안건을 뭘 올릴지는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아마 이 정도는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김진표 의장이 일단은 협의해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관측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미 지금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가 되는 게 제가 어제 2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 사례가 한 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과드리고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에 대해서 민주당도 알지만 어떤 뭐 압박 차원, 그러니까 박진 장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한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일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걸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예. 김준희 대표. 예. 참 이 비속어 해프닝이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확전되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이제 6번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는 7번이 있었는데 1951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결이 되긴 했지만 다시 장관에 임명돼서 뭐 불신임 사례로 이제 얘기가 안 되고요. 파문이 다 있었어요. 55년에 3대 뭐 임철호 농림부 장관, 69년에 7대 권오병 문교부 장관, 그리고 71년에 오치성 내무부 장관 등이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는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제명이 있었다라든지, 아예 그 10월 유신으로 71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유신으로 이어졌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에 대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좀 정치적 파동이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전국에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이제 이렇게 발의가 되면은 첫 본회의에 국회법상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네.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아예 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곧 이제 표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운영이 어떤 부담을 가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떤 분수령이 있네요. 하나는 보고는 되는데 상정될 것이냐, 요거 하나. 네. 그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강행할 것이냐, 요거 하나. 요거 넘기고 나면 이거는 표결시키면은 처리는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수로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요거 하나. 이렇게 예. 남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자체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자막 조작 사건 뭐 이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가서 언론하고 전체적으로 전선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막 조작 사건. 예. 그러니까 날리면인데 바이든이라고 썼다 그 조작 사건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MBC가 처음에 유튜브 보도했을 때는 가로 열고 미국이라고 넣었거든요. 국회 앞에다가 예, 미국.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특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고 넣은 거는 조금 이제 오버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미 밝혔지만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보도 자제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미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판단을 해서 뭐 MBC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자막 조작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그럼 이거를 보도를 안 했으면은 뭐 이게 가능했냐 이미 다 정보 보고도 돌고 있고 영상도 돌고 있는데 그거는 언론이 또 그러면은 푸들이 됐다 정권의 푸들이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수 언론 뭐 이런 데서는 막 지금 뭐 이게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공격을 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발언이 있었으면은 조선일보는 안 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가다가 정권이 저 정부 여당이 좀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바이든이라는 자막 이 바이든이라고 해서 보도한 곳은 뭐 100여 개 언론사가 넘는데 그 14시간 동안. 그런데 특히 MBC를 타겟해서 지금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전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김행 비대위원 인터뷰 때도 MBC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 국민의힘의 대응을 좀 기조를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MBC가 그 반디캠 클립, 그 짤방을 유출했다라는 건 사실 근거를 제시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12개사 풀단에 다 이제 공유가 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있고 그 부분은 살짝 비껴갖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MBC는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자막. 네, 처음에 자막을 최초 자막을 해서 이걸 갖고 다른 언론사들이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MBC다. 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당내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라는 것도 구성을 했습니다. TF가 꾸려졌어요.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당권 주자인데 MBC랑 민주당을 두고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과방위를 중심으로 오늘 MBC를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항의 방문. 이렇게 MBC 쪽으로 어떤 전선을 좁히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언론노조 기자협회에서도 계속 어떤 기자회견 하면서 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의 대응은 거의 공동 대응 아니에요? 네. 그러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이렇게 좀 좁히려고 하지만 쉽게 좁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MBC 따라서 바이든이라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140개 언론사들이 다 뭐 MBC 따라가지고 한 게 돼버리는데 자체 판단한 거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니 당장 저희도 MBC 따라한 거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저 보도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 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 줄기의 지금 의혹 제기가 있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막을 바이든이라고 확인도 안 하고 바이든이라고 썼느냐 난리면이었는데 요거 하나 진상규명하자는 것 하나. 또 하나의 진상규명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MBC가 유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팀플레이, 짜고선 팀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걸 또 하나 이제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거기에서 핵심 당사자로 어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임 비서관이에요. 이동주 의원실의 선임 비서관인데 그러니까 이 인물이 온라인에다가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 했대요라고 글을 최초로 올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밝혔어요. 지금 납니다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 비서관이 그러면은 저 민주당한테 정보 얻어가지고 MBC한테 얻어서 민주당한테 알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지목이 됐거든요. 연결고리다라고요. 연결고리로.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비서관을 접촉했습니다. 직접 좀 입장을 듣고 뭐 이런 반론 질문들 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초대하지요. 다음으로 갑니다. 한동훈 공개 변론. 어제 있었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검수완박법이라고 하고 검수덜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찰수사권 축소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이 한동훈 장관이랑 검사 6명이었거든요. 예. 상대는 국회였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는데 헌재가 헌법을 근거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열렸고 핵심 쟁점이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냐, 그리고 검사는 헌법 기관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법에 영장 신청권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수사권도 같이 전제로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무부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법무부 쪽의 변호인이 강일원 변호사라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 하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예, 강일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스타 장관인 한동훈 장관도 직접 나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 차출설이 솔솔 나오는 건 뭐예요? 있어요. 예, 국민의힘 여권 내부에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 주자가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마땅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후보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일부 이제 물밑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발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윤심이 담긴 겁니까? 장관 그만두고 당대표 나서라 이런 목소리에 당내 목소리에 윤심도 담겨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예. 일단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뭔가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권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스타성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차출되는 나서라. 거. 그런데 당을 위해 그거 나서라. 처음에는 그냥 총선쯤에 나서지 않겠느냐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당을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나와. 이게 뭐고 그래요? 윤심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또 하나 시나리오는 이제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들을 대거 이제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당을 만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두 지휘할 사람이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있었고 그게 이제 물밑에 있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중앙일보가 또 안철수 이제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아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한동훈 차출설이 있던데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장관을 차출하는 것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됐군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가 많네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열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리위는 일단 열리는데 거기 이준석 전 대표 그 안건까지 다룰지는 사실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요? 이제 김성원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뭐 그 김희국 의원 정도가 아마 윤리위에서 오늘 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가처분이 오늘 또 있거든요. 네. 남부지법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상대로 걸었던 건데 3차, 4차, 5차가 있었어요. 네, 3차가 당원당규 개정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건 거고 4, 5차가 비대위에 대한 거였는데 네. 지난번 심리할 때 3차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끊었거든요. 3차부터 그걸 계속하게 될 것 같고 이 결과는 당장 오늘 나올 뭐 가능성도 있지만 뭐 조금 더 계속 이 재판부 보면 금요일 날 중요한 결정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금요일 날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봅니다. 이화영 구속. 밤사이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고요. 재판부가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렇게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 받게 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씨도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요 혐의 구성을 좀 그 검찰이 어떻게 혐의 구성했는지 구조를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할 때부터 그리고 킨텍스 대표하던 최근까지 3년여간 쌍방울한테 뭐 법인카드, 외제차 이런 거 해갖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신에 쌍방울이 북한 쪽에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북쪽의 그 관계자를 만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혐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말고도 어제 그 이화영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많았어요. 당장 저희 CBS도 많이 썼는데 쌍방울이 북한 광물 개발을 추진했던 그 계열사 그 주식을 이화영 대표가 보유한 정황을 좀 확인을 했고 또 쌍방울이랑 북한 광물 자원을 좀 그 합의했을 때 광물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체결한 게 있었는데 그때 네. 이화영 지사가 동석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기사도 같이 출고됐습니다. 자, 이화영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도 부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수사가 뭐 윗선이라고 할까요? 이제 네.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그렇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고 그리고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비 대납의혹이랑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사가 더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초만 질문 드릴게요. 예. 어제 네이버하고 차병원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성남 FC 이제 후원금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두산 쪽에 이제 있었잖아요. 예. 두산이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된 건데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후원을 했고 차병원도 후원을 했는데 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본사, 제2사옥이 이때 지어져서 이걸로 후원금 내고 이거에 특혜받은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차병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맺었던 뭐 이제 MOU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특혜가 주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경찰이 수사했다가 다 무혐의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쪽에 좀 집중하다가 다시 네이버와 차병원까지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좀 이 수사를 확대하겠다. 다시 그런 경찰의 의지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